이번에는 중첩 클래스의 접근 제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와 같이 A라고 하는 클래스에 B와 C가 이렇게 멤버 클래스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고 C는 정적 멤버 클래스죠. 자, 그렇다면 이 A의, 즉 B와 C의 바깥 클래스 A에서 필드에 B와 C 타입을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메소드 안에서 B와 C를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사용 제한이 따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의 필드에 이와 같이 B 타입과 C 타입을 가지고 선언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A 클래스에 선언된 이 필드는 인스턴스 필드죠. 그래서 앞에 스태틱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 필드인데, 인스턴스 필드에 B와 C를 이렇게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메소드, 즉 A의 인스턴스 메소드에는 이와 같이 안에서 B와 C 타입의 변수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에서 이제 좀 제한이 따르는데요. A 클래스의 정적 필드에 이와 같이 B 타입의 필드, C 타입의 필드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B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 A 객체가 있어야 B를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A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A가 없이도 C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선언된 C 타입의 필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정적 메소드도 A 없이 이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는 A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코드만 와야 돼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어때요? B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A가 없는데 B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잘못된 코드겠죠. 그 다음에 C는 A가 없이도 C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적 메소드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A가 있어야 B가 사용이 되니까 A가 있어야 사용될 수 있는 필드 또는 메소드에는 B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A 객체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스태틱으로 선언된 필드나 스태틱으로 선언된 메소드에는 B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그잼 02 패키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새로운 패키지를 만드는데 이그잼 02라고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클래스 A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 클래스 내부에 중첩 클래스로 클래스 B와 클래스 C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B.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죠. 그 다음에 스태틱 클래스 C. 스태틱이 붙었기 때문에 C는 정적 멤버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B와 C 클래스를 이 A 클래스 내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A의 인스턴스 필드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B 타입의 필드 1을 선언을 하고요. 초기 값으로 B 객체를 대입을 해 주었습니다.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이번에는 C 타입의 필드 2를 선언하고 new C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했습니다.
A의 인스턴스 필드로 자, B와 C 타입을 선언을 해서 이와 같이 객체를 대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스턴스 메소드에서 자, B와 C 클래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oid 자, 메소드 1. 자, 이 메소드 1은 A의 인스턴스 메소드죠. 다시 말해서 A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자, B 타입의 자, 로컬 변수 바1을 선언을 하고요. 자, new B. 자, B 객체를 생성을 해서 대입을 해 주었습니다. 역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C 타입의 로컬 변수 바2를 선언을 하고 여기에 C 객체를 이와 같이 대입을 했습니다. 역시 문제가 생기지 않죠. 자, 이번에는 자, 정적 필드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틱으로 자, 선언되고 B 타입의 자, 필드 3을 선언하고 자, 여기에 new B 자, B 객체를 대입을 해 주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 이 B는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이기 때문에 A 객체가 있어야 이 B 객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태틱으로 선언된 이 필드는 A 객체가 없이도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A 객체가 있어야 자, 만들 수 있는 B 객체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태틱으로 선언된 자, C 자, 필드 자, 4를 선언을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new C 자, C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자, C 같은 경우에는 정적 멤버 클래스죠. 그래서 A 객체가 없어도 먼저 C 객체는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A 객체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자, 정적 필드를 선언하고 자, 여기에다가 C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A 객체가 없이도 얘를 사용할 수 있고 또 A 객체가 없이도 C 객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코드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적 메소드를 선언해 보도록 하죠. 자, static void 메소드 2. 자, static이 붙어 있으니까 자, A 객체가 없어도 자, 메소드 2는 호출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자, B 타입의 로컬 변수 1을 선언을 하고요. 여기에 B 객체를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메소드 2는 A 객체가 없어도 자, 얘는 호출이 되는데 그럼 여기 안에서 자, A 객체가 있어야만 이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B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메소드 2는 A 객체가 없어도 되는데 메소드 요 안에서 또 B 객체는 A 객체가 또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코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C타입의 로컬 변수 2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에 C 객체를 대입을 하면 자, 이것은 괜찮습니다. C 객체는 A 객체가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A 객체가 없어도 실행될 수 있는 메소드 2에서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하고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번에는 중첩 클래스의 접근 제한 중에서 멤버 클래스 내에서의 사용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보면 자, 클래스 A가 있는데 자, 이 클래스 A 내부에 이와 같이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B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적 멤버 클래스인 C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 자, 여기는 인스턴스 필드와 메소드죠. 자, 여기는 스태틱으로 선언된 정적 필드와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필드와 메소드를 자, B와 C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안에 이와 같이 메소드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메소드는 앞에 스태틱이 없죠. 스태틱이 없으면 이 메소드는 B 객체가 있어야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역시 B라고 하는 이 객체는 A 객체가 있어야 B 객체를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스태틱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자,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려면 A 객체를 만들고 B 객체를 만들어서 자, 이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메소드 안에서 자, A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필드와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할 경우에 자, 제한 없이 이와 같이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필드에다가 값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자, 메소드를 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필드 메소드, 정적 필드 메소드 상관없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적 멤버 클래스인 CS는요. 인스턴스 필드와 인스턴스 메소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C라고 하는 객체는 A 객체가 없이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C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는 자, A 객체가 없기 때문에 이 메소드에서는 A 객체를 생성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멤버 필드와 인스턴스 멤버 메소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 멤버는 A 객체가 있어야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A 객체가 없어도 자, C 객체가 만들어지고 메소드가 호출될 수 있기 때문에 A에 객체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필드와 메소드는 이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자, A 클래스의 정적 멤버로 선언된 필드와 메소드는 A 객체가 없이도 이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 메소드 안에서 필드 2와 메소드 2, 즉 정적 필드와 정적 메소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해볼게요. 자, 새로운 패키지 이거잼 3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자, A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자, 인스턴스 멤버 필드로 int 필드 1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멤버 메소드로 자, void 메소드 1을 자,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적 필드를 하나 선언해 보죠. static int 자, 필드 2 그리고 정적 메소드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static void 메소드 2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선언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B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B 자, 그러면 이 B 안에서 메소드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이 메소드는 자, 언제 호출이 가능하냐면 A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B 객체를 생성을 한 뒤에 자, 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필드와 메소드를 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스턴스 필드 인 필드 1에다가 값을 대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드 1에
자, 값을 10을 대입을 해 보았습니다. 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자, 이번에는 자, 이 메소드 1, 즉 인스턴스 멤버 메소드죠. 그래서 메소드 1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역시 컴파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적 필드와 정적 메소드도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필드 2에 자, 10을 대입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역시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메소드 2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적 멤버 클래스인 클래스 C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tic 클래스 C. 자, 여기에 자, void method. 자,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요 위에서 작성한 똑같은 코드를 자, 복사해서 자,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이 C라고 하는 클래스는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A 객체가 없이도 이제 C 객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메소드 안에서 A 객체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필드와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 객체가 없이도 C 객체는 만들어질 수 있고 메소드가 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 객체가 반드시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이 두 코드는 여기에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추석 처리를 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필드 2와 메소드 2, 즉 정적 필드와 정적 메소드죠. 그래서 이 필드 2와 메소드 2는 A 객체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중첩 클래스의 접근 제한 중에서 로컬 클래스에서의 사용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클래스 하게 되면은 생성자 안이나 메소드 안에서 선언된 클래스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로컬 클래스에서 매개 변수, 즉 메소드나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컬 변수를 로컬 클래스 내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 매개 변수나 로컬 변수는 반드시 파이널이라는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arg는 매개 변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로컬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게 로컬 변수인데요. 그러면 매개 변수와 이 로컬 변수를 자, 어디서 사용을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inner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 inner가 바로 메소드 안에서 선언되었기 때문에 자, 로컬 클래스가 됩니다. 로컬 클래스 안에서 자, 여기에 arg, 즉 이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 바로 요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컬 클래스 내에서 메소드의 매개 변수나 또는 로컬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 이 매개 변수와 이 로컬 변수는 반드시 파이널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파이널이라고 하는 이 특성을 가지게 되면 자, 이 매개 변수의 값과 이 로컬 변수의 값은 자, 변하지 않는다. 즉, 한번 값이 저장이 되면 값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매개 변수의 값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컬 변수에다가 또 다른 값을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역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매개 변수나 로컬 변수를 로컬 클래스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처음에 주어진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지 자, 중간에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값을 바꾸게 되면 자, 여기에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자바 7 이전 버전까지는요, 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도 파이널을 붙여야 되고요. 로컬 변수를 선언할 때도 파이널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자바 8 이후부터는요, 명시적으로 파이널을 붙이지 않아도 자, 파이널 특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도 파이널이 지금 붙어 있지 않죠? 파이널이 붙어 있지 않다고 해서 자, 여기에 있는 이 매개 변수나 로컬 변수의 값을 바꾸려고 하면 이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바 8 이후부터는 파이널을 붙여도 되고요. 붙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파이널 특성을 갖게 됩니다. 언제? 바로 로컬 클래스에서 이와 같이 매개 변수나 로컬 변수를 사용을 할 때입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패키지. 자, 이그잼 4라고 줄게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클래스 이름은 아우러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메소드를 하나 선언해 보죠. 자, public void method 1. 자, 매개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int arg. 로컬 변수도 하나 선언해 보겠습니다. int local variable. 자, 1을 이렇게 대입을 해 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로컬 클래스를 하나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자, inner. 자, 이렇게 로컬 클래스를 하나 선언해 주고요. 여기에다가 메소드를 하나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void, 자, 메소드. 자, 그러면 이 메소드 안에서 지금 이 메소드 1에 arg라고 하는 매개 변수와 그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로컬 변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result는 arg 더하기 자, 로컬 베리어블. 자, 이렇게 줬어요. 매개 변수와 로컬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arg라고 하는 매개 변수의 값을 자, 100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읽어보게 되면은 자, 파이널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로컬 클래스에서 이와 같이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매개 변수는 파이널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주석 처리를 하면 다시 컴파일 오류가 없어지죠. 자, 이번에는 로컬 베리어블도 마찬가지로 값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100을 다시 저장을 하게 되면 역시 여기에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 똑같죠? 그래서 파이널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값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석 처리를 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자바 8 이후부터는 파이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지 않아도 자, 기본적으로 파이널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자바 7 이전 버전까지는 여기에 파이널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바 8 이후부터는 파이널을 붙여도 좋고 자, 붙이지 않아도 파이널 특성을 기본적으로 가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inner 클래스, 즉 다시 말해서 로컬 클래스에서 매개 변수나 로컬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자, 파이널 특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첩 클래스 내부에서
바깥 클래스의 참조를 얻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중첩 클래스도 하나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this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현재 자기 자신의 객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첩 클래스 안에서 this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this는 이 중첩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첩 클래스 내부에서 바깥 클래스의 객체를 참조하고 싶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this를 사용하게 되면은 중첩 객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깥 객체를 참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바깥 클래스 이름을 this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깥 클래스 .this 바깥 클래스 .this 자, 이렇게 주고 필드와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필드와 이 메소드는 중첩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가 아니라 바로 바깥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습을 해 볼게요. 자, 이그잼 05를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클래스 이름은 aura라고 주겠습니다. 여기에 자, 필드를 하나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tring 자, 필드 자, 이렇게 주고 초기값은 aura 필드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드를 선언해 볼게요. 그래서 void method 자, 여기는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aura method라고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첩 클래스를 선언해 볼게요. 자, 클래스 nested라고 주겠습니다. 여기에 aura가 가지고 있는 필드 메소드와 동일하게 자, 여기서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붙여주고요. 대신에 자, 초기값은 자, nested 필드 그 다음에 nested 메소드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 이름이 같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이 같죠. 그래서 상관없는 이유가 이것은 aura 클래스에 선언된 필드와 메소드고요. 자, 이것은 nested에 선언된 필드와 메소드이기 때문에 뭐 이름이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여기 자, nested 클래스 내부에 자, void print라는 메소드를 자, 선언하고요. 자, 여기서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this.field라고 주실 경우에 자, 이 필드는 자, 여기 있는 필드를 뜻할까요? 여기 있는 필드를 뜻할까요? 그래서 this는 항상 현재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클래스, 즉 nested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객체를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필드는 결국은 자, 여기에 필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출력 결과는 결국 nested 필드가 될 겁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aura example이라고 주고 메인 메소드를 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aura 클래스의 변수 aura를 선언을 하고요. 자, 객체를 생성해서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nested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하죠. 그래서 aura.nested 자, nested 변수를 선언하고 자, 여기에 자, 이 nested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서 자,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깥 객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aura.new nested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네스티드 안에 있는 pri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nested.print. 자, 저장을 하고, 자, 요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nested 필드가 나왔죠? 자, print 메소드에 지금 this.필드를 하니까, 결국 이 필드의 값이, 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다가, 자, this.method라고 호출하게 되면, 자, 이 메소드는 여기 있는 메소드를 뜻할까요? 여기 있는 메소드를 뜻할까요? 그래서 역시 this는 현재 객체, 즉 nested 객체를 참조를 하니까 자, 이 메소드는 결국 이거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하고 다시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와 같이 nested 메소드가 호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바깥쪽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를 이 프린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 자, 여기서 this.field 이렇게 해버리면 뭐 이거랑 똑같을 거니까요. 자, 여기서 앞에 뭘 붙이냐면은 바깥 클래스의 이름을 앞에 붙여주고요. 그래서 점을 찍어주면 자, 이때 this는 outer 클래스의 객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주고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outer 클래스의 필드가 이제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outer.this 하게 되면은 바깥 클래스 객체를 뜻하고요. 자, 여기서 메소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이 메소드는 바로 여기에 있는 메소드가 아니라 바깥 클래스의 메소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면 중첩 클래스, 그 다음에 중첩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객체를 많이 생성해서 쓰는데요. 그 바깥 객체를 참조를 할 때는 이와 같이 바깥 클래스 이름을 주고 자, this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